이번 영상은 영화 한산을 보신 분들이 꼭 가봐야 할 통영의 그곳 2탄입니다. 영상을 통해 한산 해전의 역사가 서린 통영의 현장을 구석구석 만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전국에 몇 개나 될까요? 세어보니 10여 개 있습니다. 통영만 해도 충렬사, 한산도 충무사, 창량묘 세 곳이나 됩니다. 그만큼 장군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크고 깊다는 방정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순신 장군 혼백이 한날 1시에 열리는 제사에 참여한다면 이들 중 어느 사당에 가실까요? 저는 통영 창량묘일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량묘는 이순신 장군을 따르던 병사들과 백성들이 십실반으로 모금하여 지은 사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당들이 나라에서 지었거나 지역에 힘있는 유림이 중심이 되어 건립한 것과는 다르죠. 백성과 병사들을 향한 이순신 장군의 애정은 각별했습니다. 단 한 명의 적도 살려보내지 않으려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외적을 무찌른 것은 오직 백성의 생명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적을 뒤쫓을 때도 인근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이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면 백성들을 해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백성과 믿고 따르던 병사들이 직접 지은 사당이니 애착이 크지 않겠습니까? 창량묘는 아주 작고 소박합니다. 민족의 성웅을 모신 사당치고는 초라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을 수시로 막사로 불러 격이 없이 대화하고 소통했던 장군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원래 초가집으로 지어졌다가 1877년 장군의 직계 후손인 이규석 통제사 때 마을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겸해서 기와집으로 고쳐 지어서 이 정도입니다. 창량묘 앞 돌계단에 앉아 통영 운하에 넘실대는 바다를 바라보면 그날 아침 한산 앞바다로 나아가던 판옥선 갑판 위에 식묵이 떠오릅니다. 충렬사는 1663년 현종 때 사액을 받은 곳으로 삼도수군 통제영 400년 역사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통제사가 부임해오면 제일 먼저 충렬사 참배부터 했다고 합니다. 조선말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으로 전국의 사당 대부분이 문을 닫을 때도 이곳 충렬사는 유지되었습니다. 통영 시민들의 정신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정조는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난중일기를 포함한 이충무공 전서를 발간한 것도 정조 때였습니다. 충렬사에는 이충무공 전서 원본과 어제사 제문이 나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문의 내용은 정조가 직접 썼고 글씨는 당시 경상도 관찰사의 것이라고 합니다. 경내의 유물전시관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 신종이 이순신 장군의 공을 치하하며 선물했다고 하는 명조 팔사품 실물도 함께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수 충민사, 남해 충렬사, 통영 충렬사를 이순신 장군 3대 사당으로 꼽습니다. 여수 충민사는 전라 좌수영의 공식 사당으로서 1600년 건립되었습니다. 남해 충렬사는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안치했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 제사는 1년에 4번 열리는데 탄신제와 봄제사, 가을제사 3번은 충렬사에서 돌아가신 날 기신제는 창량묘에서 지냅니다. 장군의 얼을 잊지 않는 통영 시민들이 해마다 제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렬사는 사익수원답게 품격이 높고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세변관은 1604년 삼도수군 통제영의 중심 건물로 건축되었습니다. 7000년 해전 당시 한산도 삼도수군 통제영이 모두 불타버렸기 때문에 전쟁 이후 통제영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닙니다. 제7대 이율룡 통제사 때 지금의 자리에 세변관을 짓고 통제영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통영이라는 지명도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영은 최초의 군사계획 도시였습니다. 한양과 더불어 생일을 가진 거의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죠. 삼도수군 통제영은 1895년 폐영될 때까지 우리나라 해군 총사령부 역할을 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의 중심 건물인 세변관은 왕명을 받고 파견된 중앙 관료들의 숙소이면서 매월 임금을 향해 충성서약인 망골례를 하던 건물입니다. 지금도 임금을 상징한 볼패단에는 함부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제영과 세변관을 방문하면 꼭 보아야 할 것이 세변관의 위용 못지않게 거대한 현판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이름에 담긴 선조들의 깊은 뜻을 꼭 새겨보아야 합니다. 세변관이라는 이름은 당나라 시인 두부의 시구 중 만하세병에서 따온 글귀로 은하수를 끌어다 병사들의 무기를 싣는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뜻이 서리에 있죠. 300년 동안 국방의 간성이었던 사령부 건물의 이름으로 이보다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세변관 앞문에 걸려있는 현판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과문, 그칠지 창과 창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지요. 전쟁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력을 모으고 군비를 강화하지만 그 목적은 오로지 평화여야 한다는
깊고 큰 울림을 줍니다. 세번관은 국보 305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보실 곳은 견내량입니다. 한산대첩이 벌어진 날 왜군들이 정박해 있던 바다입니다. 지금은 통영과 거제를 잇는 다리 두 개가 하늘을 날고 있죠. 견내량은 매우 좁고 긴 물길입니다. 최소 폭이 400m, 길이가 4km가량 되죠. 량이라는 말 자체가 좁은 물길을 뜻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모두 량이라 불리는 좁은 물길에서 벌어졌죠. 견내량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견내량은 덩치 큰 판옥선들이 작전을 펼치기에는 분명 좁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 이전의 전투 때와는 달리 기습작전이 아닌 너른 바다에서 함대함으로 일시의 적선들을 괴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려면 너른 바다로 유인해야만 했습니다. 용화 한산에서는 하객진을 펼친 판옥선 뒤로 선들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집니다만 실제 현장을 보면 그렇게 넓은 바다는 아닙니다. 이 바다는 물살이 드세어 미역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연기마을 미역은 임금에게 진상되기도 하였습니다. 미역을 채취하는 5월이면 틀이라는 긴 장대를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채취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1편과 2편에서 모두 8곳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산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되짚어 볼 만한 것은 무척 많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답사해 보시면 더욱 생생하겠죠.